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름이 성큼 다가왔습니다. 아침은 살짝 쌀쌀한 측면이 있으나 낮에는 정말 덥네요. 이런 상황일수록 건강 확실히 챙기시고 모두들 성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이 매수한 종목이 정체돼 있다고 해서 너무 급하게 종목을 바꾸시는 일도 되도록이면 반복하지 않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확실한 공부가 돼 있다면 한번 믿어보고 진득하게 기다리는 것도 좋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IMO 2020 환경규제가 어떤 형태로 가닥이 잡혔는지에 관한 내용입니다. 꼭 특정 회사라기보다 업계의 현황을 이해해야 앞으로의 투자 방향도 잡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IMO 2020 환경규제에 대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환경규제는 기존에 사용하던 연료의 황화물량을 3.5% 이하에서 0.5% 이하로 낮춰야 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즉 황산화물 배출을 최소화해 환경 보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문장만으로만 파악하기에는 좀 애매한 측면이 있는데 이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서 그동안 조선해운업계가 어떤 대처를 해왔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처 방안을 보면 규제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IMO 2020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한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스크러버 사용이 있습니다.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에는 현재 모두 스크러버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스크러버가 달려있지 않은 선박은 50억 원 정도의 추가 비용을 들여 스크러버를 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조치를 한다면 기존에 이용하던 값싼 고유황유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항만에서 스크러버를 금지하는 지역이 늘어났습니다. 스크러버 사용 시 소량의 오염 물질이 발생하는데 이에 대한 오염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런 항만에서는 저유황유 연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선박을 개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당장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다만 저유황유 가격이 고유황유의 2배 정도 된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 방법은 LNG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LNG 추진선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 방법은 유해 물질이 거의 없는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꼽혔습니다. 다만 2019년 말, 2020년 초만 하더라도 LNG 인프라가 미비해 사용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물론 현재는 이에 대한 문제가 거의 해결됐습니다. 인프라 문제 외에도 선박을 새롭게 건조해야 하며 LNG 추진 선박이 매우 비싸다는 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LNG 추진 설비를 설치하면 기존 선박의 가격 대비 30%가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 어떤 방식이 대세가 됐을까요? 코로나가 한창일 2020년 중반만 하더라도 저유황유가 각광받았었습니다. 유가는 내려갔고 이에 따라 고유황유와 저유황유의 가격 차이가 크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많은 선사들은 개조 비용이 들어가는 스크러버 또는 LNG 추진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일시적이지만 저유황유가 인기를 끄는 시기가 온 것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 시기가 아니라 최근에 인기가 있는 연료는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제일 즐겨보는 박무현 하나금융그룹 연구원의 5월 24일 리포트입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LNG 소비량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대 항구이자 최첨단 항구인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구에서 거래되는 LNG 판매량을 보시면 2019년 31,944톤이었던 LNG 판매량은 2020년 3분기 64,122톤이 판매됐었습니다. 여러 기사에서 저유황유가 대세인 것처럼 말했지만 결국은 LNG가 주 연료가 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저유황유와 벙커유 판매량은 2018년 1분기를 시작으로 계속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저유황유를 살펴보자면 2020년 2분기부터 6분기 동안 계속 판매량 증가가 발생했으나 최근 3개 분기는 연속적으로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는 환경규제를 준수하기 위해 저유황유를 사용했다가 엔진에 심각한 부담을 준다는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공식적으로 공표되지는 않았으나 수에즈 운하에서 사고가 발생한 이유도 저유황유 때문이라는 썰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유럽 말고 아시아에서 최대 항구인 싱가포르에서도 벙커유 판매량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은 저유황유 판매량 역시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같은 추세는 선주들이 LNG를 선호하는 경향이 커지고 있고 저유황유는 기피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대표선사 HMM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일단 현재 운항하고 있는 HMM의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스크러버가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러버가 금지된 항만에서는 저유황유를 간간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이 선박들은 LNG 레디 형식으로 건조가 됐다는 사실입니다. LNG 레디 형식이란 추후에 LNG를 연료로 사용하기 쉽게 개조 설계가 고려된 것을 뜻합니다. 즉 애초에 LNG 추진선으로 변환할 수 있게 계획이 됐기 때문에 개조에 돌입했을 경우에도 빠른 시일 내에 LNG 추진선으로 변신할 수 있다는 말이죠. 어떤 환경 규제가 찾아와도 HMM은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은 특정 회사라기보다 LNG 판매량이 상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봤습니다. 사실 이 같은 사실 하나를 확실하게 인지하고 있다면 LPG 추진선과 LNG 추진선을 잘 건조하는 한국조선사가 얼마나 튼튼한 회사인지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친환경인데 아직까지 크게 주목받지 않은 현대미포조선의 LPG 추진선도 앞으로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LNG와 고유황유 연료를 모두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이중연료 엔진을 제작하는 HSD 엔진 또한 미래가 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미래는 조선 3사가 얼마나 수주를 잘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